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지난 3일절을 기점으로 찬반 여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탄핵 반대측인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대담을 나눈 데 이어 오늘은 탄핵 찬성측인 황연필 역사 강사가 예고됐지만 방송 출연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 모시고 탄핵 정국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저희가 지난주에 전한길 강사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또는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250만이 넘어갔는데 보셨는지요? 저도 잘 지켜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전한길 씨가 한 이야기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음모론을 이야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극우적 폭력을 4.19 혁명에 빗댄다거나 심지어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극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학을 그렇게 역사를 가리키는 일타 강사가 되었는가, 전혀 역사를 가리킬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꽤 충격적인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네. 기각이 나오면 100% 승복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저는 예. 또 민주당은 이렇게 위헌과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각을 전제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죠.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기각이 나오면 또 승복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런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 모든 국민이 지켜본 이 불법 계엄이 기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민주당이 승복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질문이. 적절치 않은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도 승복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승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은 잘한 게 있냐? 지금까지 네. 국정 운영 과정에 예. 그렇게 협조했느냐? 네. 이를테면 검사부터 시작해서 장관 국무총리까지 29번에 걸친 탄핵을 계속 해왔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회초리를 맞아야 될 대목 아니냐. 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몇 번입니까? 그것도 29번, 30번 됩니다. 그런데 국민께서 잘 아시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타협과 상생, 협치의 산물이 되는 민주주의 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내겠다라는 의견을 내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법이 있겠죠? 그럼 국민의힘은 그 법안을 내야 됩니다. 자기들 의견에 담긴 법안을. 그래서 민주당이 낸 법안과 국민의힘이 낸 법안이 의견이 다르지만 국회에 제출이 돼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타협할 부분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논의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낸 법안은 무조건 잘못됐으니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건의해요. 이게 잘한 겁니까? 이게 여당의 태도인가요? 자, 여기서 탄핵 과정에서 또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국무총리를 이제 탄핵을 했죠.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그 부총리가 약간 이제 고민을 하니까 또 탄핵을 하겠다는 듯이 또 이제 계속 경고 카드를 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예. 탄핵을 좀 빨리 이뤄지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길을 열어주겠다. 조급함이 좀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위반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이 국회의 의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됐는데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민주당도 그런 국민의 걱정을 또 민생을 생각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계속 제발 헌법 위반하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균형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다면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전환대행으로 행사하고 좀 안정시키려 하는데 왜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 안 하냐 해서 결국 탄핵하면서 국제적으로 또 큰 충격을 주면서 경제가 한 번 더 출렁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환율이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상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실제 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날아간 돈이 무려 한 200조 가까이 된다는 통계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이렇게 경제가 출렁인 것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거의 중도 보수로 자신을 규정하고 또 그런 정책들도 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지도급 인사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지향해왔던 우리의 어떤 철학마저도 다 부정하는 것이냐? 대표한 사람이 왜 우리를 중도 보수로 만드느냐? 이런 그 주장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늘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여야 한다. 그러나 진보를 지향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 개혁의 바탕을 두지만 중도 보수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평소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특히 지금은 대선을 앞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 그렇다면 어느 당이든 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중도 보수 확장론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뭐 거기에 비판을 가해야 또 이제 뭐 경선 후보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민주당의 어떤 진보 개혁적인 이런 기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뭐 자꾸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던데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은 이 어떤 조기 대선이 확실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도 확장, 민생을 염두에 둔 이슈를 전혀 선점하지 못하고 끌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전술이 저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마치 전쟁의 전술 전략처럼 얘기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정치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결사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그 전통적인 가치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대표한 사람이 우리는 중도 보수다 하면 다 중도 보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앵커 지적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믿지 못하겠어. 이건 선거 전략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당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인은 자기 생각과 그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비전 방향들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그 또한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겠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바로 국민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옳다 그르다라고 칼로 뭐를 탁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중도 보수로 확장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네, 또다시 당선 무효의 선고가 나온다면 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대선을 향해 갑니까? 아니면 중도 사퇴하고 아마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계열의 이 역사에서 연속으로 당 대표로 선출한 전례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켰는데 그때도 이미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후보까지 갈 거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합의된, 그래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소위 그 기소되어서 소위
범죄자 사진 찍는 머그샷도 찍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됐잖아요. 네. 뭐 꼭 같이 비유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안 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엄청나게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다 아시고 그리고도 또 투표를 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건 아니죠. 뭐냐면 예단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선 무혐의 됐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전국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상태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거나 또 굉장히 전국이 혼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단하게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 말고도 좋은 후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내려놓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국민들도 그 혼란한 상황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최종 선택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께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앵커가 지적하시는 대로 네. 걱정이 돼.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시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법원이 남았으니까 라고 선거에 나갔을 때 그래 그런 불안들이 있는데 나오는 게 맞아? 그럼 안 찍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이재명 대표는 저는 끝까지 유죄가 나오더라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가 뭐 옳다 그러다 비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역시도 많은 정보를 다 가지신 또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역시 결론을 내려주실 문제라고 그렇게 국민 주권자인 국민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 아무튼 뭐 오늘 좀 치열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모시기로 하고 예. 또 탄핵과 또 계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JB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반대와 찬성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주엔 반대 측으로 유명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대담을 가졌고 오늘은 찬성 측으로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 양쪽 진영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장을 마련해드리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축약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